안녕, 이건 장애인 방송. 난 이렇게 써. 시끄러운 곳에서 온전히 집중하며 직접 보지 않아도 즐길 수 있고 미디어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버튼 하나면 충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미디어에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미디어를 깨우다. 장애인 방송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KBS KBS 뉴스입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온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이 두 사건을 살펴볼 안권섭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검팀은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등 30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이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다발 띠지를 검찰이 분실한 배경,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데 검찰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모두 검찰 내부가 대상입니다. 안 특검은 두 의혹이 모두 중요하다며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씨 친분 활용해서 투자 유치한 혐의 여전히 인정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조 대표는 IMS 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석 달 만에 조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 투자 유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네, 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맡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이나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형사재판 한쪽 당사자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의 판사 추천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시비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재판 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가 판검사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8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전국 법원장 회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조별리그 A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무난한 결과라는 평가 속에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 나선 미국 농구의 전설 샤킬 오닐이 대한민국을 호명합니다. Korea Republic. 대한민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A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 체코 중 본선에 진출하는 한 팀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대가 됩니다. 조추첨 결과 A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된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 개막 첫날인 내년 6월 12일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팀과 첫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만나는 것과 기후와 환경이 낯선 멕시코의 두 도시 사포판과 몬테레이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러야 하는 점은 부담이지만 비교적 무난한 조편성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가장 강한 상대로 꼽히는 멕시코와는 지난 9월 원정평가전에서 대등한 전력을 뽐낸 바 있고 피파 랭킹 61위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도 상대적 약체로 꼽히는 팀입니다. 유럽 국가 중엔 덴마크가 가장 껄끄러운 팀으로 꼽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조추첨 결과를 지켜본 홍명보 감독은 철저한 상대 분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 분석을 들어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고지대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적응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모드에 본격 돌입한 축구대표팀은 내년 3월 소집돼 A조 상대를 대비한 가상 모의고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이 신설한 피파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피파는 현지 시간 5일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전 세계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선박의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말리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40대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6시 20분쯤 충남 태안 천리포 북서쪽 바다에서 7명이 탄 10톤급 어선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립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7도, 내일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